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매경 테스트 경제 파트를 맡은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손자병법에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불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매경 테스트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왜 우리가 매경 테스트를 공부해야 되며 왜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제 이름은 이렇게 있고요. 요즘 하도 이슈되는 게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경작 짱박사라고 치면은 거기 나오거든요. 구독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어서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겸임 교수를 하면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학회 종신 회원이고요. 경영학도 관련이 있어서 경영학회도 종신 회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학원에서 좀 강의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KG 에듀원에서는요. 회계사랑 또 세무사 경제학과 재정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동에 보면 프라임 법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요. 노무사와 5급 공채 행시라고 하죠. 거기서 경제학과 노동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또 간평사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에듀윌에서는 7급, 9급 경제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공격도 요즘 많이 이슈가 돼 있어서 렌유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꽤 많이 진행했고 또 다양한 측면에서의 경제학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목적 적합하게 매경 테스트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잠시 어필을 했습니다. 자, 이전에는 연대랑 고대랑 이대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연대에서도 2008년부터 거의 10년간 강의를 했고요. 고대에서도 한 5년 정도, 이대에서도 한 4, 5년 정도 했으며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면접이라든가 어떻게 입시 절차가 되는가 그런 것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매경 테스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길게 하진 않고요. 잠깐 아예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경 테스트는 매일경제신문이 만드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사고력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경영과 경제를 꼭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경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만 치우친 게 아니라 현실에 더 접목하는 또 기업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영까지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경 테스트는요. 국내 최고 대학 교수 출제진하고요. 매일경제신문사에 있는 기자분들, 전문 석학들과 같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익이라든가 토플 같은 거 보면 점수를 어느 정도 획득하면 그 사람의 어떤 영어 성적을 테스트, 결과를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매경에서도 약간 그러한 뭔가 테스트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강 여기 실시 요강 보면요. 여기 쭉 이렇게 자격증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은 이게 1년에 한 8번 정도 시험을 봅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시험은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험 준비를 했다가 만약에 준비를 잘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1년을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가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가 됐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보통 2달에 한 번씩 있는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게 빠르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빠르게 공략을 하신 다음에 자격증을 그래도 나름 취득하시면은 요러모로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응시료가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빨리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시죠. 네. 자, 시험 문제는 차차 뒤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만점이 10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익도 한 800, 900 넘으면 좀 영어 잘하네 이런 거랑 비슷하게요. 이 매경 테스트도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600점 이상 되면 웬만큼 하는군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800, 900 되면 잘하는데 전공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과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게 경제만 너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현실에 좀 접목하는 측면이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전체적인 밖에 쓸모가 있는 비즈니스 사고력 테스트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달고 있어요. 여러분 취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보통 보면은 토익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토익 성적이 높다고 이 사람이 능력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 토익 성적이 높다고 영어를 잘해서 외국 바이어랑 무슨 뭐 협상을 시킬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업체에서 보면 토익 성적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에서도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하는 이유는요. 영어 테스트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영어 성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과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영어 같은 스펙에 너무 의존하는 거를 좀 너무 심하지 않냐 해가지고요. 차라리 경제, 경영 그걸 토익과 비슷하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걸로 하게 되면 좀 더 바로바로 좀 현실에서 쓸모가 있고 기업체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 경제 측면에서 기초 개념과 지식은 물론 응용력과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요, 기업체에서도요, 이 테스트를 일정 점수 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매경 테스트 점수 몇 점 이상 받아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저 이미 예전에 친 적이 있고 공부를 한 적이 있으면 쉽게 그걸 제출하면 되니까 뭐 이미 그냥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경제 경영 분야의 통합적인 이해력을 추구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경 테스트의 흐름도는 그냥 눈을 쭉 보세요. 우리가 크게 경제 경영 파트로 나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기업에서 인재 발굴의 어떤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또 개인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의 지식과 경영학의 지식을 조금 여러분들이 접목을 하시게 되면 신문 같은 거 볼 때도 맨날 연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또 정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흥미를 끌지만 경제 기사만 나오면은 약간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기초가 돼 있으면은 좀 환율이라든가 어떤 뭐 유가 하락의 충격이라든가 뭐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는 눈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 경영 지식이 함양이 되면은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끝나면은요, 합격하면 이렇게 공인인증 증서도 준대요. 뭐 이거 뭐 책꽂이에 꽂아놓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뭔가 뿌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와 있고요. 공인 인증이다라는 거. 출제 경향은요, 이론과 실제 균형적인 출제 시스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하면은요, 너무 수학을 많이 쓴다, 그래프를 많이 한다, 현실과 동떨어졌다.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학도 가만히 보면 현실에서 굉장히 쓸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봤던 경제 이론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 특히 최신 어떤 신문 기사 같은 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최신 이슈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문제 방향은 기초 개념 응용력을 측정하면서 현장의 흐름과 목소리, 그러니까 기업체라든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런 뉴스라든가 그런 민감도 측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뉴스를 보고 여기서 내가 이게 앞으로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고 석학들의 매경 테스트 신뢰도를 보증한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 매경 테스트 홈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 딱 봤더니 아는 교수님 사진이 있어요. 여기서 넣으려고 했다가 약간 뭐 그냥 뭐 좀 저작권이나 뭐 이렇게 될까봐 그건 빼놓긴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고력이 높을수록 매경 테스트 고득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상위 1%에서 5%, 1% 목표로 아셨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보시면은 노란 색깔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거는 무슨 이론이라든가 간단한 법칙, 공식을 알면 되는 건데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뭔가 분석력을 키우는 것인데 분석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돼요. 그리고 그 분석력을 키울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기업체 들어가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노란 색깔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적인 사고형 인재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경영, 경제 각각 40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반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도 중요하고 사고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사적인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사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차차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신문기사 내용 같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지식과 관련된 게 15문항, 사고력과 관련된 게 15문항, 시사 관련된 게 10문항 이렇게 해가지고요. 40문제로 구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은 뭐 경영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결론은 뭔가라고 하면은 결국 경영, 경제,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 테스트 좌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식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차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데이터라든가 통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사고력을 살펴보며 그리고 이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100년 전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사적인 내용까지도 접목해서 현실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제 경영 원리를 실제 사례에 응용,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관심사가 되고 어떤 데이터라든가 뭐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너 해석할 수 있어?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 라는 게 출제의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크게 보시면요. 이 경제 파트는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로 나뉘는데요. 미시경제는 우리가 그냥 뭐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경제학과에서 경제 원론에서 하는 만큼을 다 하진 않습니다. 꼭 필요한 토픽들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시도 마찬가지예요. 거시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쫙 다루는 거지 우리가 경제학과에서 얘기하는 뭐 ISLM이니 막 어려운 그런 그래프니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고요. 밖에서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여기 매경 테스트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글로벌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무역과 국제 금융, 거기 환율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영은 뭐 경영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평가 등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800점 이상 받으면은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900점 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여기요. 900점 이상이 아주 최우수, 800점 이상이 최우수긴 한데 우린 900으로 하시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600점 이상이면 어느 정도 경제학적 마인드, 경영학적 마인드가 내재되어 있구나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00점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적평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있어요. 이 친구는 900점 넘었네요. 그래서 0.04% 상위 누적 성적이 나와 있고요. 어디에 사고력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기가 자신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또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거는 앞에 나와 있는 거 설명 나와 있는 거고요. 활용 영역 이게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면요. 임직원 능력 진단 툴을 제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했잖아요. 그 회사에 가서도요. 여러분들 경영과 경제 마인드는 꼭 필요해요. 전공이 공대를 출신이던 아니면 이과던 아니면 문과던 어디든 경제 마인드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업에서 사원들에게 이런 걸 또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땐 동기부여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이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우선 있으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취업 준비생이시거나 하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멍하니 어떻게 뭔가 경제신문 읽는 것보다는 뭔가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뭔가 점수라는 목표 달성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럼 모티베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동기부여를 통한 인재 양성. 제 생각에는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기부여 측면도 강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 이거 갖고 당장 뭘 해 이거보다도 세상 보는 눈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강의와 관련된 요거 특징 몇 개 말씀드리면 자, 이 매경 테스트는요. 공식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책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공저자분이 박한재 교수님이신데요. 대구 카톨릭대 교수님이시고 오하이오 주립대랑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박사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양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세계 인명사전에도 이렇게 오를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하루 종일 공부만 하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강의실에 있지 않으면 다 아는 분이 저는 직접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강의실에 있지 않으면 언제나 연구실에 계신 몇 안 되는 대부분 교수님들께서는 또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평생 공부 스타일에 딱 맞춰가지고 그러신 분이니까 아마 이 책 자체도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재는 이렇게 매경에서요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강의안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작이라 해가지고요 회계사, 간평사 경제학과, 공무원 경제학과 이게 다 다르거든요. 매경에서 추구하는 경제학 파트가 있고 출제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화됐기 때문에 또 한경인가 거기서도 뭐 테스트 이런 거 있는데 그거랑도 또 약간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준비한 교재를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 충분히 빠른 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요거는 약간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 풍부한 강의 경력과 각종 시험의 출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시험의 출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시는데 만족도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 방식은요, 우리가 요즘 이제 온라인 이렇게 되면서 카메라 화질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PPT를 좀 적절하게 쓸게요. PPT를 적절하게 쓰면서 그다음 공부할 내용을 살짝 여기 보여주면서 제가 판서를 할게요. 경작은요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래프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래프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를요 직접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직접 그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으로 PPT 이렇게 딱 있어서 그렇군 하게 되면요 그냥 끝나요.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면 요즘은 신용카드 써서 지폐는 많이 안 들고 다닐 수 있겠지만 5만 원짜리 딱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 그려보는 거야. 대한민국 지도가 어떻게 생겼니 하면 눈으로 얼핏 보면 감이 잡힐 듯 말 듯 약간 그렇거든요. 직접 그려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좀 할 겁니다. 판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필기를 하세요. 가끔은 뭐 필기 노트 뭐 없습니까 하는데 안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게 경작의 기본 원리거든요. 고생 좀 하세요. 고생 좀 하셔야지 그 열매도 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PPT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약간 부족한 거라든가 좀 어려운 내용 같은 것들은 뭐 유튜브에도 좀 몇 개 있으니까 좀 보시되 뭐 이 강의를 잘 들으면 매경 테스트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극복,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이론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이론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또 문제를 또 풀어 보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출제 범위를 이렇게 미스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도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의 장점은 매경 테스트에 딱 목적적합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용을 가지고 공부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타겟팅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적이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사도 하고 간평사도 하고 공기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시험마다 출제되는 포인트가 좀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경을 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럼 매경 테스트에 맞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기출문제를 우리가 약간 풀어드리면서 그걸 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한 그 문제들을 풀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책에도 보면 제가 설명드릴 기회도 있긴 하겠지만 신문 기사 내용 같은 것들도 읽을 거리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한층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먼저 바로 간단하게 OT는 말씀을 드렸고요. 챕터 1장서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경제학의 기초 이렇게 돼서 야 경제가 뭐야? 그런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또 하겠고요. 경제와 경제 문제,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경제 활동이란 뭐냐?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사회라 그러잖아.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쵸? 사람이잖아. 사람. 다시 누가 중요하다고?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태를 살펴보는데 그 행태를 경작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사회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문화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법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경작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욕심이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요. 근데 그 자원을,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셨죠?